손흥민은 이제 한국의 자랑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자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 치른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을 위해 태국을 찾았던 손흥민을 보겠다는 관중이 장사진을 치르며 태국에서는 안표가 정상가의 10배 넘는 가격에도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린 건데요. 태국 축구협회는 아예 손흥민 선수의 방문만을 위한 수십억대 투자까지 아끼지 않으며 우리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태국이 그래도 자국 대표팀이 3대 0으로 패한 상황이었는데도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10분간 보여준 특별한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대표팀에게나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도 크나큰 의미가 있었던 원정 경기를 짚어보며 태국 여성들이 특히 놀랐다는 소니의 특별한 행동을 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보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우리 대표팀 주장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죠.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태국 축구협회는 마치 대한축구협회처럼 손흥민 선수 방문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당장 안표 문제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아이돌 콘서트에나 등장할 줄 알았던 안표가 등장할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워진 2차전은 그야말로 손흥민 선수의 아시아 대표 축구선수 대관식이었다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요. 안 그래도 태국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축구라는 종목에서 아시아에서 도저히 나오기 어려운 수준의 실력을 갖춘 데다 인성까지 끝내주는 손흥민이 온다니 나라 전체가 마치 월드컵을 유치한 것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던 건데요. 이를 증명하듯 한국 대표팀이 태국에 입국할 때와 출국할 때 모두 방콕의 수완나폰 공항은 한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태국 팬들까지 가득 찼죠. 방콕 현지에서도 손흥민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고요. 뿐만 아닙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으로 태국의 잔디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수준으로 전면 교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축구 전문지는 대표팀이 경기한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의 잔디를 직접 밟아보기도 했는데요. 마치 레드카펫을 밟는 기분이었다고 증언할 정도로 완벽했다고 합니다. 최근 태국 축구협회가 수십억을 투자해 배수시설부터 기초공사를 완전히 새로 했고 1998년 이후 최초로 잔디 전면 교체를 실시했다는 태국 축구협회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축구대표팀이 최초로 경기를 치른 완전 신상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합니다. 오로지 손흥민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프리시즌에 토트넘이 왔을 때 폭우가 쏟아져서 경기가 중단됐다. 제대로 경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선수들. 그 중에서도 손흥민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고 국가적인 손실이라 생각했다. 이러다 소니가 다신 태국에 오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 같다는 위기감도 느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그라운드를 싹 정비한 것이다 라고요. 실제로 지금은 폭우가 쏟아져도 10분 만에 배수가 될 정도로 완벽한 신식시설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경기장 잔디는 완벽했습니다. 손흥민은 태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경기에 좋은 잔디 상태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했고 잔디의 질이 좋아서인지 이강인의 왼발 스루 패스, 강약 조절이 마음대로 이루어져 결정적 패스도 여러 번 나오기도 했는데요.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강인과 합작골을 만드는 완벽한 내용을 갖춘 경기장이라는 기억도 남기게 됐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기장 관중석을 비추는 화면을 보니 여성 팬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왔던 겁니다. 현지 언론도 이런 모습에 주목합니다. 기자는 이 광경을 보고서 경기장에 어떻게 여자들만 있냐? 마치 K-팝 아이돌 콘서트장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실제로 이날 손흥민을 보기 위해 태국의 팬들이 몰려들었다고 했는데 특히 여성 팬들이 많았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태국 매체 샴스포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날 입장권 안표가 10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빛나는 월드스타를 안방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무려 10배의 값을 치러서라도 손흥민의 경기를 보겠다는 태국 팬, 그 중에서도 여성 팬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물론 현지에서도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태국 사람이면서 너무 대놓고 손흥민을 응원하고 환호하는 태국 여성 팬들의 모습에 뿔이 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비판은 손흥민 선수가 태국과의 경기를 마친 뒤 경기장을 돌며 태국 팬들에게까지 하나하나 인사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되며 금세 잠재워지긴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에 남아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손흥민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 한국과 태국의 나머지 선수들은 관중석을 돌며 인사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태국 팬들 역시 경기장을 벗어난 상태였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인사를 마친 뒤 라커룸으로 돌아간 뒤였죠. 하지만 손흥민은 긴 인터뷰를 마친 뒤 경기장을 돌며 일부 남아있는 태국 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향해 달려가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인사를 건넨 겁니다. 태국 팬들은 아시아 최고의 스타 손흥민이 다가오자 비명을 지르고 환호하며 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손흥민의 인사 영상을 SNS에 올린 한 태국 팬은 나는 손흥민을 존경한다. 이렇게 원정 경기에서 상대가 된 라이벌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달리는 선수는 아마 그가 처음일 것이다. 그는 매우 존경받는 주장이다. 태국 팬들도 소니를 그토록 사랑한 이유가 이해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현지 언론 역시 극찬 일색입니다. 대한민국의 피파 랭킹이 높은 이유를 납득했다는 반응부터 손흥민의 골을 두고서는 역시 캡틴은 매섭다는 등의 보도를 쏟아냈죠. 특히 자신들의 짧은 교만을 반성하는 글도 돋보였습니다.
태국의 영자 일간신문인 방콕포스트는 전날 밤 경기 직후 한국, 태국의 3대0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전 월드컵 예선 한국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둬든 마법을 재현하지 못했다. 잠시나마 우리 태국 전투 코끼리들이 한국의 호랑이를 무찌르는 상상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 수준을 다시 되짚어볼 수 있었다. 한국은 역시나 강했는데 그 강함은 손흥민이라는 구심점 선수 한 명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 덕분이라는 확신이 드는 경기였다. 실제로 현장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을 느끼고 나면 어떻게 선수 하나가 결과를 좌지우지하겠나 하는 생각은 접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제 손흥민은 태국과의 3월 A매치 2연전을 마치고 소속팀 토트넘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소니는 자신의 SNS에 글 하나를 남깁니다. 대표팀 소집을 잘 끝내고 영국으로 안전하게 복귀했다. 이번 소집은 선수들한테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드는 기간이었던 것 같다.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 개인적인 마음들은 접어두고 팀을 위해서는 헌신하는 마음과 노력이 팀을 이끄는 주장으로서 자랑스러웠다고 말입니다. 아무래도 아시안컵 기간 주먹질을 하며 대들었던 이강인의 도움을 받아 골을 넣고 함께 포용하며 갈등을 완전히 봉합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은데요. 이어 말하며 앞으로의 각오도 전합니다. 또 한 번 영광스러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서 특별한 소집이었고 춥고 더운 날씨였는데 팬분들의 사랑 덕분에 따뜻했고 시원했다. 저희가 한 발짝 한 발짝 더 뛸 수 있는 동기부여와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감사하다.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팬분들도 행복할 수 있고 저도 행복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죠. 저희 광화문 브리핑도 매번 손흥민 선수 소식을 전하며 때로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늘 행복축구하길 기원한다고 말해왔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딱 이 단어를 사용해서 더욱 반가웠던 소식이었죠. 그리고 손흥민은 소속팀에서의 재계약 이슈를 해결해야 하고 동시에 대표팀은 감독 선임에 힘써야 하는 시점인데요. 먼저 토트넘은 우선 주장 손흥민을 잡기 위해 팀 정체까지 바꾸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웹은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파격적인 연봉 인상을 통해 케인보다 많은 연봉을 확약했으며 사실상의 종신계약에 가까운 제안을 한 상태다. 손흥민의 사인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손흥민 아버지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전했죠. 사실 손흥민 선수의 원래 계약은 내년 여름 만료되고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면 후년 여름까지만 토트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짠돌이 레비 회장은 그동안 30대 선수와 계약을 길게 체결하지 않는 확실한 정책으로도 유명했죠. 하지만 만 31세로 축구 선수치고는 적지 않은 나이인 손흥민과는 반드시 재계약을 맺으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여전한 기량과 성실한 태도, 뛰어난 리더십을 뽐내고 있는 손흥민의 가치는 단순 몇 푼의 돈으로 책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토트넘은 아예 기존의 구단 방침과는 다른 선택을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빠르면 올 여름 전에 재계약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들겠다는 욕심에 더해 한 팀에서 제대로 승부보겠다는 욕심이 더 큰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토트넘에 남아있는 것이 맞다 틀리다는 판단하기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이라는 신정에서 지금과 같은 선수단 기강을 맞추며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휘 아래 있다면 충분히 일면 행복축구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대표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함이 이어집니다. 당장 감독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한데요. 당장은 황선홍 임시감독은 A대표팀 정식 감독 선임은 생각하지 않았다. 올림픽 준비에만 신경 쓰겠다며 선을 긋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표팀 기강 문제가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제대로 소독하고 고름을 짜내 고고맨 뒤 상황을 지켜보는 정식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황선홍 감독이 정답인지는 우리 팬들도 물음표를 찍는 상황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나 축구협회를 욕하고 정명규 회장의 볼멘 소리를 하고 이강인에게 따끔한 혼을 내는 것도 다 대표팀을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해서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우리 자랑스러운 대안의 청년이자 아시아의 보물인 소니가 또 그 후배와 동료들이 행복축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우리 팬들의 행복축구 응원할 수 있는 판을 잘 짜주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